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하 11도였어요. 엄청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통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 텐데, 통계하면 통닭이 생각나죠. 통닭이 닭을 뭐 자르거나 어쩌고 한 게 아니라 통째로 튀겼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통닭하면 머리하고 발도 있었어요. 발도. 물론 이제 내장은 빼고 이렇게 머리하고 발도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발을 잘 안 먹고 또 머리도 안 먹고 양만 많고 그러니까 잘라서 이제 통닭을 튀기는데, 근데 목도 있죠. 목도 길게. 요즘 목도 그냥 넣어주더라고요, 요즘에. 왜냐하면 그 부분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통닭의 옛날 통닭, 지금 뭐 노란 통닭, 어떤 통닭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 시골에서 하던 통닭은 통째로 막 이따만한 기름솥에다가 통째로 해서 튀긴 닭을 통닭이라고 했습니다. 즉 통째로 계산을 해야 통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영상 또 2개 보고 시작할 텐데, 지난 시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 보니까 위에가 잘렸더라고. 위에 그래프 보여드렸던 이게 여기 책상, 선생님 이거 카메라에 있는 이 책상이 각도가 안 맞아서 위에가 잘렸더라고. 미안합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지난번에 봤듯이 크롬에서 수유역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사당행 뭐라 했더라? 줄기와 입이라 그랬죠? 시간이 줄기고 분이 되겠죠. 지난번에는 나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에 따른 분에 따라 열차 이거 엄청 많이 한 20대가 넘게 가기도 하죠. 출퇴근 시간대는 엄청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심지어 한두 대, 여기 한 대밖에 없어. 한두 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뭐라 그랬죠? 줄기와 잎 그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당역까지만 가는 것, 그러니까 사당에서 끝나는 거, 여기 클릭하면 사당역만 가는 거 이렇게 있어요.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저기 안산이나 오이도까지 멀리 여행 가실 분들은 사당으로 가는 2열차를 타면 안 되죠. 힘들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고서 나는 오이도까지 가는 걸 타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당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타면 시간도 더 걸리고,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리죠. 시간도 걸리고, 그때 가서 옮겨 타면 빈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하면 수학이, 지금 2학기 들어서도 그렇지만 수학이 왜 외워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산까지 가고 싶은 분은 이렇게 클릭하니까 안산 가는 거는 3개인가 4개 늘었네. 그 다음에 오이도까지 가실 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안산이나 사당을 안 갈 사람은 또 이렇게 빼시면 오이도만, 물론 오이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오이도가 종착역이니까 사당하고 안산을 거쳐서 오이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요 열차를 타시면 오이도까지 앉아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지하철 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려면,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면 지칩니다. 피곤해, 힘들어요. 출근하는데 1시간, 퇴근하는데 1시간이면 2시간 하루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대학교나 그런 것도 선택할 때도, 또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보셔야 돼요. 우리 학교 앞에서 여기서 버스로 한 번에 가는지, 그런 고등학교를 가는지, 또는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너무 멀면 지칩니다. 어쨌든 이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잠깐 봐야 되겠지? 또 어떤 재밌는 그래프가 있을까요? 지난번 그래프 중에 안 본 게 뭐가 있나? 패스트푸드? 지난번에 패스트푸드 봤나? 선생님 자꾸 헷갈리는데? 패스트푸드를 봤죠? 선생님도 헷갈린다. 그래서 커피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테니까 요렇게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브랜드가 여러 개 있죠. 옛날에는 사실 10년 전에 온도까지 나오네요. 그때는 노키아하고 모토로라가 있었어요. We didn't know
넘어갔어요. 역전이 됐어요. 전 세계 통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브랜드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여기 아까 있던 여러 가지 모토로라랑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2012년이 되면서 삼성이 스위스의 노키아라는 핸드폰을 넘어섰네요.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알아요. 거기서 사용하는 영화의 폰의 기종이 뭔지를 보시면 언젠지를 아시죠? 옛날에는 이거하고 모토로라, 미국에서 만든 영화는 모토로라 발음이 좀 안 좋네. 이런 게 많이 쓰이고 가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의 여러분들 갤럭시 S1 보셨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한 번 누르면 한 5초쯤 있다가 화면이 바뀌고 무지 느렸어요. 메모리나 성능이 지금처럼 참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바뀌지 않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역전이 되는군요. 또 어떻게 될까요? 재밌습니다. 중국분이 나오네. 중국분. 네, 이렇게 되어서 현재는 최근에 아이고 다 안 넘어갔구나. 삼성, 그 다음에 아이폰이 이렇게 추격해 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에 중국의 기종이 3개나 또 등장했네요. LG는 밑으로 밀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통계를 이용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보겠습니다. 어디냐 오늘 253페이지 봐주세요. 253페이지 봐주세요. 253페이지. 아, 이게 말이 어려워요. 말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평행 수직 그런 용어들도 그렇지만 다 한자어라서 진짜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쨌든 통계 이 페이지 수가 잘 안 먹는데 253페이지 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펴놓지 않고 이렇게 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교과서를 찾고 피라고 시간을 주는 거고, 자꾸 두세 번씩 페이지 쓰고 강조하는 겁니다. 253페이지 펴주세요. 253페이지 펴주세요. 253페이지 펴주세요. 해서 어떻게 될까? 아우,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목이 도수분포표 별표 6개 쳐주세요. 3학년에 가서 또 만날 거예요. 3학년에 가서 2학년에 가서는 확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학년에 가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도수분포표. 이 말이 어려워요. 표라는 건 타임테이블처럼 시간표처럼 표니까 괜찮고, 분포라는 얘기는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멧돼지나 또는 뭐 송아지나 호랑이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지, 저 우리나라의 반달곰이 저 지리산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분포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옛날에. 그래서 어느 분이 서울을 우리나라의 수도로 삼을 때에는 저쪽 지역은 지진이 많고, 저쪽은 산이 너무 많고 농사해서 먹을 게 별로 없고, 저 인천 쪽은 또 미추홀이라 그래서 거기는 또 소금기가 바닷물 때문에 소금기가 많아요. 물론 해산물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힘들고, 그래서 가장 적당한 데가 한강이라 했어요. 한강이 저 강원도에서 내려온 나무들 배떼목 타고 내려와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중간에 딱 좋은 자리예요. 전 세계 선생님 볼 때 한강처럼 멋진 강이 없어요. 크기도 엄청 크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강들보다 훨씬 큽니다. 크고 유람선도 다니고 멋지고. 그런데 분포라는 이렇게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얘기고, 도수가라는 말이 어려요. 도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수는 사람의 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수는 사람의 수. 다시 얘기하면, 야,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손 들어봐라. 엄마 아빠 여쭤봐요. 엄마 아빠, 심지어 엄마 아빠하고 애기들하고 혈액형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자,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저 뒤에 어머니 혈액형이 B형이신 분 이렇게 해서
몇 명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통계 자료 보여드렸듯이 K-팝 가수 중에 나는 뭐 BTS 좋아하는 사람,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엑소가 최고 짱이었어요. 엑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주어진 자료에 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수학 성적이나 뭐 몸무게나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한다는 얘기죠. 몸무게가 45kg에서 50kg 사이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되면 사람의 수를 조사할 수 있겠죠. 어때요? 그래서 몸무게가 50kg 이상 60kg 미만인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그렇게 조사하면 되겠죠. 또 뭐 수학 성적이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사람이 우리 반에는 몇 명일까, 이렇게 통계로 조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수를 도수라 그래요. 여기서는 자료의 개수, 즉 데이터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료의 개수, 아까 줄기그램의 자료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 도수예요. 한자는 똑같아요. 안경 도수, 무슨 뭐 산성 지수, 뭐 여러 가지 나타내는 그런 수들의 정도를 표현하는 수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표 2번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난 규모를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알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수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조사해서 그 지진의 정도, 리히터라는 독일 사람의 단위를 썼어요. 단위를 써서 얘가 여기에 추가 들어 있어서, 여기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추가 들어 있어서 땅이 흔들리면 그 추는 가만히 있고 땅이 흔들리면 그 바늘이 흔들려서 그 바늘이 흔들린 정도를 가지고서 어디 세 군데만 찍으면 어디에서 지진이 났는지 거꾸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독일의 리히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히터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또 헤르츠, 독일 과학자였는데 헤르츠라는 사람이 라디오의 주파수를 처음 생각해냈어요. 사실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이제 헤르츠라는 사람이 라디오 주파수를 헤르츠 단위, 주파수 단위를 자기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 수학 방정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라디오의 주파수 얘기할 때 헤르츠, 핸드폰에 또 무슨 몇 메가헤르츠, 몇 기가헤르츠 그렇게 얘기하죠. 컴퓨터나 다 주파수 나오는 것들은 단위가 헤르츠예요. 그건 그 과학자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어쨌든 이렇게 2.9 이상의 지진은 몇 회 일어나는지 구하여 보자 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이런 걸 조사하려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회장선거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구간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기는 불편합니다. 보통 구간을 5나 10으로 얼른 생각하기 좋게, 것처럼 지난번에 줄기리 그림처럼 나눕니다. 그래서 0.3 단위씩, 이렇게 조사하기도 힘들어. 이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구간을 일정하게 나눠요. 그리고 그 구간에 속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빨간색 부분 동그라미. 두 번째, 자료의 개수. 자,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 해서 그 개수를 조사해서 이렇게. 당연히 사람의 수니까 이 수는 반드시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네 생일날 야 너 친구 데려와 몇 명 올 거니? 그러면 2분의 1이요 뭐 3.0 3.5예요 그렇게 소수 안 나오겠죠. 우리 정수 얘기했어. 엘리베이터가 정수 층에만 서야지 뭐 2분의 7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적는다. 그래서 회장 선거하면 뭐 A 후보, B 후보, C 후보 해서 그 합계 표를 볼 때는 가장자리 부분을 꼭 봐주세요. 단위하고 제목하고 특히 합계 부분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합계가 우리 반 학생의 수와 같아야 이번에 회장 선거가 맞게 잘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회장 선거를 했는데 학급의 인원보다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되겠죠. 다시 검표해야 되겠죠. 줄 쳐주세요. 뒤에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이때 2.0 이상, 2.3 미만과 같이 별량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꾸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변의 양, 똥의 양이 아니고 변하는 값. 데이터가 변하겠죠. 지진이 이렇게. 변하는 값. 변수하고 또 달라요. 미지수하고. 우리 저 1학기 때 미지수,
그 다음에 함수의 변수 얘기했었죠. 똑같은 x지만 뜻이 다르다 그랬죠. 여기도 x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변하는 양이라 그래요. variable. 별량을 일정한 간격, 이제 그걸 계급이라고 할 겁니다. 그건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는 구간을 계급, 말이 어려워요. 별표 3개. 하나, 둘, 3개. 말이 어렵습니다. 다 한자 어려웠어요. 계단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계급. 등급 생각하면 돼요. 등급. 그레이드. 학년. 1학년. 우리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하듯이 등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급.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사면 등급이 얼마인지 써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러면 맛이 좋고 신선하구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가스 만들거나 그럴 때에는 굳이 좋은 고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익힐 거니까. 근데 거의 이제 날것으로 먹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 등급에 따라 맛의 차이가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때는 등급이 그 고기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 어쨌든 그 등급 생각하면 돼요. 이 계급이라는 말, 군대에서 물론 계급도 있지만 계급이 있습니다. 직급이라고 하죠.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레이드,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간의 너비를 그 계급의 크기, 얼마의 간격으로 하느냐. 별표 3개. 계급의 크기는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많이 쓰니까 10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또 세분화하려면 5단위로. 근데 아까처럼 이거 0.3을 하면 짜증나. 솔직히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10 크기로 보통 5나 10 크기로 많이 합니다.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각 계급에 속하는, 여기 이제 중요하죠, 자료의 개수. 자,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6명. 사람의 수를 생각하자 했습니다. 자료의 개수. 별표 6개. 중요합니다. 얘가 포인트야. 얘가 포인트. 별표 6개 치시고 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 그래서 이번 점심에 짜장면 먹을 사람 몇 명, 짬뽕 먹을 사람 몇 명, 그걸 조사해서 주문할 때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 반 학생들, 지금은 올해는 못했지만 체육대 1등을 했어요. 우리 반 학생들. 그래서 상금이 20만 원 나왔어요. 딱. 우리 반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했더니 또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단체로 왔다고. 우리 지난번에 저쪽에 짜장면집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가서 빌려가지고 우리 반 학생들 행복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졸업한 뒤에도 가끔 와서 거기 가서 선생님이 소주 아니고 맛있게 또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쉽네요.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올해는 다행히 우리 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잘 신경 써서 얼마나 힘들어요. 몇 달째 잠깐일 줄 알았더니 지금 1년 가까이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또 부모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사히 2학년을 진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탈이 없으면 내년에는 훨씬 좋아지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도수. 자, 계급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계급은 등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게임할 때 레벨이 있죠? 레벨 클리어. 스테이지라 그래야 되나? 하시고 다음 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좀 전에 보았듯이 표로 나타내었어요. 표로. 그래서 그 표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조금 잘리네. 자, 그 표를 줄쳐주세요. 부탁합니다. 또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 등급, 그레이드, 레벨이라 그랬습니다. 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 그냥 말로 하면 알아보기 귀찮잖아. 힘들잖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야 돼. 아까 사당역, 수유역에서 사당역 가고 오이도 가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번거로우니까 표로 만들어 놓습니다. 별표 6개. 중요합니다. 도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그래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이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사과나 딸기 모양은 다 달라도 딱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하나는 초등학교 때 배운 막대 그래프. 너 몸무게 얼마야? 몸무게 얼마야? 70이 아니라
70인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70, 60, 40, 30 그렇게 그냥 하나의 값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 그냥 표예요. 그래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람의 수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의 개수를 나타낸 도수분포표를 나타낸 그래프 두 가지예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걸 막 혼돈을 해서 막 써요.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 알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면 무슨 점이 좋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작할 때 얘기한 대로 분포 상태를 알기 쉬워요. 그래서 병원에 여러분들 병원 가면 처음 온 손님들은 나중에 와서도 마찬가지야. 키하고 몸무게 재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면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이 학생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반 학생이 멀미약 있어요. 붙이는 멀미약. 그거를 우리 학생이 좀 어리니까 1학년 학생이라 거의 초등학생 키 정도 되는데 선생님도 키가 작습니다. 그거를 붙여야 되는데 성인용 이거를 붙였어요. 멀미약을. 그래서 막 어지럼증을 느끼고 멀미를 더하고 부작용이 있더라고. 그 약도 너무 세면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 그랬던 게 문득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나이와 몸무게에 맞게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는 도수분포표로 나타내면 도수 그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분포되어 있는 정도 그것으로 나타내면 분포 상태 이렇게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기 쉬워요. 물론 정확한 값을 아는 데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 키가 150에서 160 사이인 사람 손 들어봐 그랬을 때 거기에는 151인 학생도 있고요 159인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한 값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평균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값 아니잖아. 내가 수학 성적을 지난번에 50점 맞고 다음번에 100점을 맞았어. 평균 내면 75인데 75점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중간이 그 정도이다 라고 예상한다 그랬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게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여기도 다 해놨습니다. 빨간색 볼펜 준비하셔서 그래서 함께 풀기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창단원의 나이를 조사했다. 어머나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누가 제일 많은지 또 적은지 나이가 어떤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야구나 축구하고 월드컵 때 경기할 때 선수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알기 불편하죠. 물론 해설하는 분들이 아나운서 분들이 그래서 이렇다고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 축구할 때 볼 점유율 공을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게임하는가를 설명할 때도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불편하지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아까 어떻게 단원들의 나이를 이렇게 나이를 20세 이상 30세 미만 그 다음에 30세 이상 40세 미만 40, 50, 50, 60 이렇게 조사해요. 사실은 보통은 밑에서부터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나이에 해당되는 도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사람의 수라 그랬죠? 별표 하나 도수 자료의 개수 하시고 이렇게 표를 나타낼 때는 합계를 항상 조심해 주세요. 합계를 영어로 썸이라고 합니다. 이 합계를 꼭 확인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뭐라 그랬죠? 통계할 때 통틀어서 계산할 때 통닭 튀겨서 왔는데 그 저기 닭다리가 3개 있을 수 있나요? 3개 운 좋으면 3개 있을 수 있나? 옛날에 선생님 라면 먹는데 거기에 스프 안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화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다시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다시마가 2개 들어있으면 기분 좋은데 스프 없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 만약에 라면을 스프 없이 먹어봐 냄새 밀가루 냄새 진짜 많이 납니다. 못 먹어요. 한 젓가락도 먹기 힘들걸? 그렇듯이 또 치킨 시켰는데 통닭이 2개나 3개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하나만 들어있으면 하나걸 이거 누가 먹었어? 어머님이 드셨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님이 먼저 드셨나?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통틀어서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있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사했을 때 하나씩 체크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확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체크하면서 7명 8명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걱정 마세요. 밑에 다 해놨습니다. 밑에 이렇게 조사를 다 해놨어요. 뭐를 조사해놨다고요? 도수. 그래서 이 합계가
얘네들을 이 자료의 개수를 다 더한 이 합계가 이 단원의 수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7 여기가 이 숫자들은 여기 7이 제일 크네. 그러면 40 이상 50 미만인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계급을 찾아라. 아까 얘기한 40대에 해당되겠지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말을 빨리 했더니 시간이 또 남네. 어쨌든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문제 3번. 3번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은 혜인이 네 반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보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채워주세요. 지금 이렇게 조사했어요.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써주세요. 지금 아이고 이렇게 써주세요. 책에다 써주세요.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학 시간이 0 이상 10분 미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 요 바로 정문 앞에 후문 앞에 사시는 분들은 학교 오는데 뭐 1분도 안 걸리 30초만도 안 걸리죠. 엄마 나왔어 하면서 교문 나가면서 엄마 나왔어. 그런 분들이 5분, 10분 이상 20분 미만이 8분. 저기서 세야 되겠죠. 저 원래의 데이터에서 자료의 데이터에서 세야 되겠죠.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분이 7분. 어이구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분이 3분. 야, 그래도 근데 또 버스 타고 오는 분들은 버스 시간에 따라 이게 정확하지가 않죠. 어쨌든 40분 이상 50분 미만인 분이 1분. 이렇게 해서 점검하셔야 되겠죠. 써주세요. 지금 만약에 다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 자료의 개수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8하고 7이니까 보통 학생들이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합계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 도수들을 다 더해서 우리 반 학생의 수, 즉 여기서는 뭐죠? 저 위에 자료의 개수, 여기 썼던 자료의 개수와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자,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썼으니까 1번 거기 보니까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계급 뭐라 그랬더라? 계급, 등급, 그레이드, 레벨.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꾸 영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안 쓰면 이게 한자어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왜 자꾸 영어를 쓰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해서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취직하고 뭐 일하고 할 때 영어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이런 표는 이제 엑셀이라는 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는데 거기에 함수 그런 것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갑니다. 계급의 크기를 여기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 간격 10씩 되어 있네. 10씩 10분 단위까지 써서 계급의 크기를 10분이고 이 계급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도수가 가장 큰 아까 얘기한 8 여기 있네. 8 가장 큰 계급은 10분 이상 20분 미만이구나. 또 도수가 가장 적은 1이죠. 이 학생은 40분 이상 50분 걸리는구나. 이 학생은 전학 가야 되겠다. 저쪽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되겠어. 너무 힘든데. 지하철 버스 오래 타는 것도 힘들어요. 체력이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막 버스 우리나라 지형은 막 언덕이 많아가지고 외국이야 대부분 평지지만 우리나라는 이 언덕이 많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운데 추운데 그 버스 기다리려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 정도로 하면 좋다긴 했는데 2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 표나 또는 이 자료를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한편 도수분포에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크기를 적절하게 정해야 된다. 아까 같이 무슨 반달곰이 어디 있는지 또는 뭐 저기 멧돼지가 어느 산에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표현하고 조사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번에는 아까 얘기대로 0.3으로 하니까 번거롭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0으로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서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가 이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쪽이 많네. 그러니까 3보다 적네 많네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걸 가지고 다음에 어떤 것을 예상한다라기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10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물론 100단위로 한다든가 아까 그래프처럼 연도로 단위로 이렇게 또는 그 단위가 이렇게 회색선으로 나왔었죠. 그것도 같이 움직였잖아. 그것이 그래프에 따라서 또는 통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해지고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5개에서 한 15개 정도. 이것도 너무 많아도 너무 세분화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짜증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10개 정도에서 안팎으로 조사를 하고 표현을 해야 다른 분들이 딱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아보기 힘들면 옛날 이집트나 그런 데 있는 고대 상형 문자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문자들이 많아요. 고대 상형 문자처럼 문자는 문자인데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수는 사람의 수이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손 들어봐라. 10명, 뭐 15명. 아니면 번일동에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해서 도수들, 사람의 수를 조사한 그 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수 분포표.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이유는 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료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으나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성질을 알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이 어려워요. 도수는 사람의 수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